왜 점 혹은 신점에 우리는 취약할까? 그리고 이런 거에 기대게 될까? 이러한 심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여러분, 최근에 그 사건 보셨어요? 용인에서 10살짜리 조카 강제로 물에 이제 집어넣어서 학대를 한 이모의 사건. 알고 보니 무속인이어서 귀신을 쫓는다고 이런 여러 가지 가혹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고문을 거의 하다시피 해서 이 아이가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속인, 그리고 미신, 점, 신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범죄 사건은 사실 되게 많아요. 2016년에 울산에서는 굿을 안 하면 딸한테 나쁜 일이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300만 원을 갈취하고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덧붙여서 총 3억 9천만 원을 뜯어냈던 무속인이 구속이 됐죠. 그리고 2017년에는 귀신을 떼어낸다면서 내림굿 같은 거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여성에게 설명 없이 옷을 다 이제 벗겨가지고 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던 사건도 있습니다. 이 피해자는 몸이 아팠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신딸인가 이런 거를 맺어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기가 그 내림굿의 상황에서 옷이 벗겨질 거라는 거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요. 이렇게 심각한 범죄 사건이 있는 반면 우리 삶에는 이런 미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토속 신앙 아니면은 종교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새해 매달 첫날에 혹은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자기의 인생에 썸이 생길 때, 아니면 일이 잘 안 풀릴 때, 큰 투자를 할 때 등등 자기의 인생의 기로를 맞이했을 때 혹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로, 신점, 손금, 궁합, 사주팔자 등등 엄청나게 많죠. 이러한 종류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물론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연구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제가 설득을 당한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보기엔 너무 귀찮아. 사실 우리는 생각하는 게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글루코스라고 이제 뇌에서 활동하는 포도당 같은 건데 우리가 이런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요.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물기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물길대로 가면은 빨리 결정을 할 수 있어. 믿을까 말까, 그리고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이러한 결정을 좀 쉽게 내릴 수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인지적 구두쇠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인지적 에너지를 쓰는 거에 있어서 좀 구두쇠처럼 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정관념, 편견 이러한 것들도 이런 인지적 구두쇠로서 설명이 되지만 미신 또한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니면 어떠한 것을 결정을 해야 돼. 근데 모든 옵션을 내가 고려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 지쳤어. 너무 힘들어. 혹은 불가능해. 그럴 때 우리는 뭔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다 하고 딱 던져주잖아. 이거 사! 저 사람 별로야! 조심해!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냥 덥석 물기 시작하는 거죠. 왜? 편하니까. 두 번째는 개방적인 사람 혹은 IQ가 높은 사람입니다. 의외죠? IQ가 높은 사람들은 일단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아요. 그리고 개방적인 사람 또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게 열려 있어. 그렇다 보니까 되게 새로운 철학, 그렇게 볼 수 있겠지? 새로운 논리, 이러한 것들에 눈에 반짝반짝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IQ가 높은 사람들 있죠. 논리적으로 다 따질 것 같은데 안 그래. 자기 자신만의 뭔가 초과학적인 이러한 것들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UFO나 아니면 여러 가지 미신들을 더 많이 신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진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각하는 사람 혹은 불확실성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이 미신을 더 잘 믿어요. 사실 우리는 불확실성 너무 싫어하잖아. 그치?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정말 전혀 몰라. 그러면 당연히 불안하겠죠. 하면서도 되게 불안하단 말이야. 뺑이 치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동기가 강해집니다. 이때 미신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덥석 무는 거지.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좋은 거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좀 평화가 찾아오잖아. 실제로 실험을 보면 불확실성에 대한 거를 다시 상기시키게 되면 종교에 더 많이 열성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종교인이 이런 불확실성이나 혹은 불안에 의해서 종교를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히 이런 불확실성이 막 생각이 되게 되면 불안이 높아지고 저절로 초자연적인 어떠한 존재에게 우리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거죠. 네 번째는 통제감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통제감은 우리 인생에 되게 중요해요. 통제감이 약한 사람 혹은 내가 지금 통제감이 약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미신을 더 잘 믿게 됩니다. 통제감이라는 건 내가 나의 힘으로 나랑 관련된 일들을 어느 정도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예를 들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저거를 얻을 수 있어. 이러한 믿음이 통제감이에요. 통제감. 내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아니지만 일부 어떠한 것들은 노력해서 혹은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어. 그 결과를 이렇게 믿는 것이 통제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대부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만만하잖아. 아, 내가 하면 다 돼. 이렇게. 이거를 자기 효능감이라고 불러요. 자기 효능감은 나는 뭔가를 잘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유튜브를 잘할 수 있어. 난 설득을 잘할 수 있어. 난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나 스스로 믿는 믿음, 그걸 자기 효능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제로 수행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왜? 난 날 믿으니까. 자신감 있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노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통제감이 굉장히 낮으면 무기력해져, 사람이. 내가 어떠한 상황을 탈피하고 싶어.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 그러면 포기해버리겠죠. 아무리 해도 안 되면. 그럴 때 미신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럼 이걸 광적으로 믿어버린다. 왜냐면 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통제감을 한 70%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기력감에 빠진 사람들은 한 20%의 통제감만 있는 거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70%를 가지고 산다면 50%가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간절해지는 거야. 사람은 기본적으로 통제감을 가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나의 통제감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어떤 게 딱 나타나면 그거에 목을 매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미신 혹은 굿 그리고 여러 가지 사기꾼들에게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때의 상황 혹은 그 사람이 되게 간절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난 마음이 더 아파. 딸이 아파. 그럼 당연히 간절하겠지. 뭐 병원에 다 찾아가도 이유를 알 수가 없대. 그러면 뭔가 초자연적인 누군가가 적어도 내 딸을 고칠 수 있다고 하면 믿져야 본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뭔가 조금 차도가 생기는 것 같아. 그러면 집안을 다 팔아서라도 고치고 싶겠지. 이렇게 우리는 삶의 통제감을 회복하려고 정말 간절히 노력을 합니다. 아휴, 재미있는 사실로는 바닷가에 찾아가게 되면 항상 용궁 관련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바다 사람들이 주로 일을 하는 도시에 가게 되면 신년 혹은 어떠한 중요한 시기에 굿을 해요. 내림굿, 뭐 여러 가지 굿을 합니다. 용왕님을 달래기 위한 굿이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항상 내륙에 살았기 때문에 되게 신기했어요. 왜 그럴까? 이 통제감의 이론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연이라는 건 특별히 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더 초자연적인 뭔가에 기대게 되는 거죠. 그 통제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 남편이 바다에 나가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항상 생각하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조금 용왕님께 기대서 용왕님이 우리 아들 혹은 남편을 지켜주실 거야 라는 조금의 위안? 이런 것들을 얻는 거죠. 미신을 잘 믿는 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속성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간절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행위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제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미신을 너무 잘 믿고 혹은 신점에 의지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 내 인생에 내가 통제감이 없다, 뭔가 불안하다, 두렵다, 이런 마음이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미신을 잘 믿는 사람,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고찰을 해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환호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